일단 차별금지법 법조항을 본다면 동성애를 정상으로 보게 강제하는 구절이 하나도 없으니까 일단 저거는 뭘 반박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구절 없다. 정상으로 보게 하는 구절 없다. 그리고 정상으로 보게 하는 게 법으로 가능한가? 법조항에 동성애를 정상으로 보지 않으면 뭐 어떻게 하겠다. 근데 동성애를 정상으로 본다는 것 자체가 뭔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동성애를 정상으로 본다. 뭐 어쩌라는 거지? 네. 사실 어떤 법도 어떤 입장을 강요할 수 있는 법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별금지법도 어떤 입장을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건 간에 예를 들면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고용이나 교육 영역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차별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물었을 때 할 수 없다. 당신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건 간에 고용에서 또는 교육 영역에서 동성애자를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점을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별금지법 안에 성적 지향으로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이 들어가서 아마 그런 주장을 하시는데, 사실 성적 지향 안에는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로 정의되어 있고 이미 동성애는 정신병 목록에서 오래전에 빠진 항목이기 때문에 차별금지법과 이 동성애를 정상으로 본다라는 전제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정상은 다 정상입니다. 네, 그리고 차별금지법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Homosexuality and all sexual orientations are in fact normal. The law simply recognizes this reality. 뭐 질문 자체가 문제인 것 같네요. 그냥 질문이 뭐 동성애를 정상 비정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싶지만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동성애 자체에 대해서 이해 자체도 부족하고 사실 이런 동성애라는 성적 지향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러니까 성적 지향에 대해서 전혀 이제 어떤 자기 스스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질문인 것 같아요. 근데 그와 별개로 차별금지법에는 성적 지향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동성애라는 말은 들어가 있지 않고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마다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다양할 수 있다는 거. 그 이성애자로서 차별받을 수 있잖아요. 합리적인 이유로 아는 이유로 차별받을 수도 있는 건데 사람들 그런 걸 상상을 못하는 것 같아요. 좀 그런 것을 저도 상상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가장 항상 우리가 그런 연극도 그런 연극 있잖아요. 동성애 중심 사회 안에서 이성애자가 태어났다. 이런 상황을 상상을 못 하는데 저는 그렇게라도 그런 상상을 좀 해보면서 그게 얼마나 동성애는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는 말들이 또는 이 차별금지법이 그런 위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좀 오히려 그분의 상상력이 놀라운 느낌이 드는 생각이 듭니다. 네. 동성애를 저는 그 문장의 이제 전제를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동성애를 정상으로 보느냐 마느냐가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동성애자들이 사회에 당연히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고 어떤 식으로 동등하게 참여하게 할 것인가는 이제 사회에서 사실은 만들어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이것을 해내는 것이 국가가 형법상 평등권 실현할 책무가 있다라는 것의 의미이고 그래서 이제 국가는 이렇게 동성애자들이 사회에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장벽들을 없앨 책무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책무를 이제 수행하기 위해서 차별금지법과 같은 법과 제도들을 만드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실현됐을 때, 이것을 실현해 나갈 때,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본인은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변화할 수도 있고, 이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것은 이제 사실은 그걸 소화하는 속도는 개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생각이 안 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내가 누군가를 차별하는 마음 혹은 저 사람이 좀 꺼려지는데 하는 마음이 표출되어서 다른 사람이 실제로 사회에 동등하게 참여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라면 그것이야말로 사회에서 이제 없애나가려고 하는 차별이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모두가 함께 동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만드는 것이 국가의 책무고요. 네.
동성애는 일단 정상이죠. 정상이라서 달리 딱히 정상으로 보게 만들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어떤 것을 다른 어떤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강제로 볼 수 있게 만드는 게 있다면 그건 법이 아니라 아마 마법 같은 거겠죠. 하지만 차별금지법은 마법이 아니라 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사실 저는 그럴 수 있는 법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실제로 이성애자 비율을 그렇게 늘어날 수 있다고 상상하는 그런 법률이 있다면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그렇게 물론 제가 그 한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가령 우리나라 호주제 폐지되고 난 다음에 건강가족기본법이 이제 제정이 됐었잖아요. 그 건강가족기본법을 그게 사실 우리나라에서 4인 가족, 그러니까 이성애 중심, 혈연 가족 중심을 증폭하는 그런 법률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결국에는 출산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그런 건강가족기본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환상들은 결국에는 그런 이성애자 또는 출산율을 계속 어떤 이성애 중심을 계속 공고히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런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저는 그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상대방도 너무나 우습고, 사실은 법이 어떤 소수자의 숫자를 조정하거나 조장한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다만 이제 이 법이 시행됐을 때 예전보다는 숫자가 늘어났다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조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이제 숨죽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또는 정체성을 드러낼 수 없었던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당하지 않는 세상이 온다면은 예전보다는 좀 많아졌다라는 느낌이 들 수는 있겠지만 어떤 나의 정체성이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이 새롭게 정체성을 갖는다거나 법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t's really every country has to decide itself. The Netherlands is not telling other countries what to do. The only thing that I can see right now in the Netherlands, gay couples. I mean, our birth rate is higher than yours. It's about happiness, respecting everybody, non-discrimination, equality for all. And if you promote that, I think that really would help. Having happy people in your country, I think that's something very important for society and as a government to work towards that. And I know, Korea has come from a long way. You were one of the poorest countries in the world, and right now there you are in 60, 70 years, one of the most, the top 10 countries economic-wise. And then there's a next step. Okay, you've achieved that. So now it's also about the people. It's more than economy growth that's important to a society, I think. But it's really up to Korea to decide. 예. 그러한 동성애를 조장하는 법이다. 동성애자가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차별금지법 만들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의 전제는 동성애자가 있으면 안 된다. 동성애자들은 최대한 없을수록 좋다라는 게 이제 전제잖아요. 근데 그러한 개인의 가치관을 사회에 강요할 수 없다는 거. 사회에서는 이제 그러한 그 개인의 가치관이 다른 동성애자들이 실제로 사회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장벽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그냥 헌법이 요구하는 바예요. 헌법상 평등권이라는 것은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에 따른 부당한 차별 당해서 안 된다라는 것이 헌법이 요구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같이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고, 근데 그때의 전제는 적어도 국가가 성소수자 내에서 부정적인 가치 판단을 하면서 이 사람들 최대한 없애겠다라는 관점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걸 개인들이 물론 가질 수는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각 개인마다 여러 가지 가치 판단을 할 수는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제 개인이 생각하고 이제 책임을 지는 거지만 국가는 적어도 그런 가치 판단 없이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존엄하게 사회에서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국가가 그런 걸 하는 것을 나는 못 견디겠다라고 하면서 이걸 사회에 자신의 가치관을 강요할 수는 없는 거죠. 그것은 이제 이 성소수자를 둘러싼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들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이제 각자 어떤 모든 이슈에 대한 각자의 가치 판단이 있지만 그 가치 판단이 적어도 이제 헌법에서 요구하는 우리가 합의하고 있는 민주주의 사회가 합의하고 있는 어떤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사실은 이렇게 민주적인 사회가 성립할 수 있는 우리 공통의 합의잖아요. 그것을 같이 지켜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합의를 생각했을 때 내가 어떤 각자가 이 동성애에 대해서 다양한 가치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이 강요해서 사회에 강요해서 혹은 국가가 나의 가치관을 따라라 라는 식으로 강요해서 헌법을 훼손할 수는 없는 거죠. 네, 정확히 지금 대한민국이 조장하고 있는 것은 이성애이고요. 동성애를 조장하고 있지는 않고, 애초에 인간의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것, 혹은 성별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누가 어떻게 조장하고 말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어떤 개인 고유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그 이전보다 동성애자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몇몇 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나 그것은 정확히 말하면 동성애자에 대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없어졌기 때문에 성소수자들이 스스로를 더 편안하게 드러내면서 표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지, 성소수자가 인구학적으로 뭔가 그 수가 막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거나 이렇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별로 합리적인 추론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A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bill that protects people on the basis of their sexual orientation, gender identity and expression, and sex characteristics would not increase the number of LGBTI people. It would, however, protect them and allow them to be who they are. 이것도 좀 황당한 이야기인데, 차별금지법이 제정을 하면 갑자기 동성애자들이 차별 상황들을 막 많이 신고를 하기 때문에 동성애자가 늘어나는 것처럼 보인다는 의미일까요? 근데 저는 이것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성애자는 늘 어디에나 우리 주변에 있었을 뿐이지 갑자기 동성애자가 되거나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맘 놓고 동성애자라고 말하고 살아야지 이런 식으로 띡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동성애자가 많이 보일 수는 있겠죠. 그 이유는 이미 차별을 많이 받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동성애자이고, 동성애자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소수자들이 많이 차별에 대해서 차별을 받은 거에 대해서 차별금지법을 이용해서 법안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겠죠? 동성애자를 확산시킨다거나 이런 거는 또 황당한 주장이기 때문에 굳이 대답을 정확하게 이야기할 가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게 되나 안 되나 한번 만들어 보고 체크하자. 그래서 비율 늘어난 거 확실하면 그때 법 폐지하기로 약속하고 법 좀 만들어 보자라고 하고 싶은 마음인데요. 동성애자가 늘어나는 것다고 생각하신다는 얘기는 결국 지금 현재 있는 동성애자가 더 있지만 동성애를 억압하고 차별하니까 동성애자들이 동성애자로 살고 있지 못하다라는 걸 인정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성애자를 억압하고 차별하는 게 없어지니까 이제 나는 동성애자들도 나도 이제 숨을 쉬겠어 라고 나온다는 거여서, 결국 그 얘기는 동성애자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억압과 차별 없는 세상에서 좀 더 살기 좋아진 동성애자가 늘어난다는 얘기니까 대체 왜 반대를 해야 하는지조차 모르겠다. 그리고 지금 동성애 차별을 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말을 하시는 분이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우리는 왜 그렇게 동성애를 억압하고 차별하지 못해서 난리세요? 라고 묻고 싶네요.
네. 차별금지법은 일반 법이기 때문에 형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동성애를 죄라고 얘기하면 뭐 벌금을 매긴다거나 형을 살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차별금지법이 유포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고용, 교육기관, 공공기관에서 차별을 행할 시에 그 공공기관에다가 이제 권고를 하거나 벌금을 매길 수 있다는 얘기지, 개인이 그냥 개인의 의견으로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 방식으로 동성애에 대한 어떤 죄라는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런 벌금을 매기는 법이 아닙니다. 전혀 다르게 알고 있는 거고 다르게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는 거죠. 사실 이제 차별금지법은 규율하고 있는 영역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나누면 이제 4가지 영역인데, 하나는 고용이고, 두 번째는 교육이고, 세 번째는 재화 용역의 이용 공급이고, 네 번째는 이제 행정 서비스입니다. 이 4가지 영역에서의 행위를 규율하는 법이지, 뭐 거리에서 설교를 한다거나 거리에서 뭐 집회 과정에서 그런 발언을 한다거나 라는 것을 규제하고 있는 법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법을 꼭 읽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안 읽고 하는 얘기인 거 뻔히 드러나는 거고, 저의 걱정은 저것이 완벽하게 차별금지법에 없는 내용인데 저런 이야기를 그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진영의 보수 개신교 진영의 변호사들이 한다라고 하는 게 참으로 변호사로서의 양심은 정말 어디로 갔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어떤 말이 나오든 헷갈리지 않으시는 것은, 차별금지법은 당연히 차별을 다 없앴으면 좋겠고, 하지만 차별의 맥락이라는 것도 엄청 복잡하게 있는지라 그렇게까지 세세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만드는 차별금지법은 정부가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편견이 없어져야 되는 것이므로, 그거는 이렇게 시간을 두고 해서 편견이 사라지면서 해결이 될 거고, 거기까지 가기 전에 지금 당장 너무 심각한 차별들이 있으니까 요 심각한 차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지를 가지고 차별하지 마라고 조사도 하고 시정도 공고하고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국가가 조금 더 의지를 가지고 들어가는 그 영역을 한정시켜 놓았습니다. 딱 4가지로. 국가가 운영하는 정부기관이, 관공서가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행정,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위해서 똑같이 배움의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너는 뭐 이주민이니까 뭐 학교 다니지 마, 뭐 너는 장애인이니까 학교 다니지 마,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모든 국민이 똑같이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라고 있어야 된다는 점에서의 학교, 교육기관, 그리고 우리가 나 지금 맛있는 과자 사 먹고 싶은데 과자 사러 갔더니 가게 주인이 나 너한테는 안 팔아, 너 동성애자니까 안 팔아, 이렇게 하면 아이스크림 과자 못 먹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재화 용역 등 우리가 물건을 사거나 어디 숙박시설 가서 잠을 자야 되거나 출장을 갔는데 잘 데 없는데 이런 식의 재화 용역 서비스를 이용할 때 차별받지 않을 것. 그리고 마지막이 기업. 내가 회사를 다니고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고 그것으로 또 나의 생계를 꾸려나가고 또 뭐 나의 가족들을 돌보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해야 할 텐데, 여행도 가야 되고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아예 고용조치가 되지 않는다면요. 그리고 직장을 겨우겨우 들어가서 열심히 다니려고 하는데 거기서 막 괴롭힌다면요. 그래서 도저히 괴롭힘 때문에 다닐 수 없다면 이건 너무 정말 나의 생활, 삶에 너무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일하는 현장, 고용, 요 4가지 영역에서만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말고 하려면 더 많겠지만, 그래서 길거리에서 얘기하는 것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뻥이죠. 우선은 그러니까 시정명령 또는 그러니까 시정공고, 시정명령 이런 이행강제금이 나오기 위해서 공공장소에서 동성애는 죄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건지 상상을 해본다면, 결국에는 뭐 주로 그걸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설교할 때 목사들이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차별금지법제에 의하면 지금 어떤 종교의 영역 이런 것을 터치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동성애는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설교 영역이나 그런 어떤 말을 터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그거는 항상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성애에 대한 그 잘못된 또는 동성애를 문제시하는 그렇게 말을 하는 발언에 대한 또는 그런 것들이 사실 문제라고 사람들한테 이제 인지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들이 그런 말을 하면은 안 된다는 것들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말을 만드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게 그렇게 생각한다면 제발 그런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그냥 법적으로 말할 게 아니라, 제발 그런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사실 그들은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욕망을 실현하거나 이런 걸 다 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아닌 것이 뭔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참 기독교, 뭐, 종교 안에서 그렇게 죄 사함을 받고자 하면서 그런 게 하나의 거기서 구원받는 게 정말 중요한, 그 개신교의 중요한 입장이잖아요. 저는 그거는 충분하게 이해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을 일반 공공장소에서 그 어떤 개신교, 그 교인들이 아닌 일반 대중들한테 그런 죄라고 너무나 강력하게 말을 하는 레토릭은 정말 문제적인 것 같아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그러니까 동성애는 죄라고 일단은 근데 왜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걸까? 네, 그 표현의 자유가 존재하죠. 표현의 자유가 존재하는데 이제 공공장소에서의 TPO라고 하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차별금지법하고는 관계없이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은 지금도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네, 어떤 공공법규에 어긋나는 행위이기는 하죠. 그건 정말 사실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법안에 전혀 없는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가짜 뉴스처럼 이제 퍼뜨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그 법안에서 지금까지 발의되어 왔던 차별금지법이 다루는 영역은 고용, 교육, 그리고 재화 용역, 그리고 이제 행정 이 4개 영역이기 때문에 그 영역에서 어떠한 사람에 대한 차별이나 괴롭힘이 일어나는 것은 이 법을 통해서 예방하고 시정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 외의 영역, 이제 길거리에서의 문제라던가 이 4개 영역에 속하지 않는 경우 아니면 그냥 개인 간의 사적인 대화, 그 친구들 사이의 대화, 뭐 가족들 사이의 대화 이런 것은 이제 법에서 전혀 규율한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어떠한 식의 발언이든 간에 그것을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차별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지면 우리는 모두 그런 식의 차별적인 발언 같은 것도 점점 없어져 나가리라는 것을 기대하고 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겠지만 이게 법이 그런 법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면서 어떤 발언을 하면 안 돼. 이 발언을 하면은 너에게 어떠한 여러 가지 뭐 소송이라던가 이런 걸 걸겠어. 이런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생기면 차별을 했을 때 형사처벌 당한다 이러한 이제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까지 한국에서 발의되었던 차별금지법을 보면 차별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을 형사처벌하는 조항은 사실은 없어요. 이게 어떤 분들한테는 좀 실망스러운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별하는 사람들 너무 강하게 어떻게 규제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외국에서도 많은 차별금지 법들은 이 차별 행위를 어떤 식으로 규제하고 바꿔 나갈 것인가를 이제 법에서 정할 때 형사처벌보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그러한 그 비사법적인 기구에서 어떻게 시정 공고를 해가지고 바꿀 것인가, 혹은 이제 법원으로 가더라도 어떻게 민사적인 소송을 통해서 이 차별에 대해서 재발 방지해라, 시정해라 이런 식의 명령을 하고 바꿔나가도록 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차별의 문제 자체가 사실은 어떤 몇몇의 나쁜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그냥 차별을 하고 그래서 그 사람 개개인을 강하게 처벌하면 해결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차별이라는 것은 그렇다기보다는 실제로 물론 악의를 가지고 차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악의적인 차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법을 규정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 악의적인 차별을 하는 사람들 말고도 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게 차별인지 몰라서 그냥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 모두 다 차별해왔기 때문에 나도 그냥 그것을 따라서 행위해서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차별로서 잡아내면서 바꿔나가고자 하는 게 차별금지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그 행위를 한 그 특정 사람을 막 강하게 형사처벌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게 차별이다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그러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시정해라라고 명령을 내리면서 이제 그 차별을 바꿔나가는 혹은 이제 필요하다면 손해배상을 하도록 만드는
이게 이제 차별을 이제 없애나가고 바꿔나가는 되게 중요한 접근 방식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많은 법들이 만들어져 있고 한국의 법들도 차별을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그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이야기들 중에 마치 차별 어떠한 말을 하면 이것이 벌금 얼마 낸다더라, 막 징역 얼마를 간다더라 하는 건 사실 전혀 근거가 없고 지금까지 발의되었던 법 중에 어떠한 내용 법에도 그런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았던 사실 가짜 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과 비슷한 법제들이 이미 제정된 뭐 영국이나 혹은 뭐 뉴질랜드나 네덜란드나 이런 나라들이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에도 결혼제도는 존속을 하고 있고 동성애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도 않았고 출산율도 한국보다 높게 유지되고 있죠. 일단 동성혼 법제화는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 영역은 아니고 헌법과 민법을 개정해야 되는 완전히 다른 이제 입법 사항이다라는 부분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차별금지법을 굉장히 위력적으로 봐주시는 건 감사한데 그보다는 상당히 얌전한 법이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러니까 하나의 그 짤을 본 게 있는데 그러니까 네덜란드가 차별금지법을 제정한 지 오래됐는데 그 나라 망했느냐, 뭐 동성 결혼이 법제화 됐는데 망했느냐, 사실 전혀 그러지 않고 출산율이 낮아졌느냐 전혀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뭐 명징한 그런 그 앞에 해외 입법례 사실이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도 적용될 것 같은데 사실 차별금지법이 동성혼으로 법제화되는 것으로 바로 연결시킬 수 있다고 하는 상상력은 저는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그거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하나의 우리에게 예시를 좀 주는 부분인 것 같은데 차별금지법 자체만으로 그럴 수 없다는 거는 그 법을 보더라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동성혼 법제화는 또 다른 영역이 또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게 또 하나의 우리한테는 중요한 평등으로 가는 중요한 가치이기도 하고 운동의 과제인데 이런 운동의 과제로서 좀 더 저희는 운동을 해야 될 부분들은 그러니까 내가 누구와 같이 살 수 있을지 어떤 사람과 내가 살아야 할지 이런 다양한 이제 그 가족 형태 또는 삶의 형태를 존중해야 된다는 거 이것들이 기본적인 것 같고 이런 기본 전제 안에 동성애자들도 결혼 형태로서 살 수 있다는 혼인 형태로서 살 수 있다는 것들이 이제는 그렇게 인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 자체만으로 뿐만 아니라 동성혼 자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식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건 동성혼 운동인 거죠. 동성혼 법제화 운동인 것이고 그러면서 지금 또 중요한 부분은 저출산 이야기인데 저출산과 관련해서 그 예산이 투여된 것이 거의 200여 조 가까이 된다고 해요. 저출산 관련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계속 출산율은 떨어지고 있다는 거. 이게 과연 차별금지법도 만들어지지 않았고 동성혼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천문학적인 그 예산을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거는 이성애 중심주의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I would stay away with that. I mean, there are no numbers to confirm that at all. I think in the Netherlands we would say, okay, this is ridiculous. But I mean, it's really up to Korea to use the arguments that they want to use. But if you just look at the numbers worldwide, there's no birth rate, has nothing to do with gay couples. It has to do with other kinds of legislation or regulations that you have in mind. Respect for the women, to contribute that they can have, that they're equally paid, equal possibilities to work part-time, whatever, to have a family. There are a lot of other factors that come into place to see what hampers the birth rate at the moment. It's not about money, I think. So I guess there's also a lot of research going on in Korea to try to find out why is this happening. But that's up to Korea. 결혼 제도라는 것은 굉장히 그동안도 많이 변해온 제도잖아요. 결혼이라는 것이 마치 영원 불변한 제도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한국에서만 보더라도 동성동본이 안 되었던 그러한 시기가 있었고 결혼 제도가 누가 이제 포함된 제도이냐 그리고 그때의 실 내용이 무엇이냐
어떻게 더 평등한 그러한 결혼이 되도록 이제 제도와 관행이 바꾸어야 할 것이냐, 이 문제는 사회적으로 되게 다양한 논의를 거치면서 계속 변화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외국에서 많은 국가들에서 이제 성별과 관계없이 평등한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계속 변화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같이 보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그래서 그럼 한국에서의 결혼이라는 건 무엇이냐? 우리는 결혼해서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존엄하면서 평등한 그런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이 제도를 만들어야 될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논의, 풍부한 논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성소수자들도 같이 함께 평등하게 이 결혼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주장은 계속 나오겠죠. 그에 대한 논의는 계속 되겠죠. 이제 근데 그러한 논의 과정에서 그 논의 과정을 이제 한국에서 앞으로 정말 잘 밟아 나가겠다라는 것과 이제 별도로 차별금지법은 그 이전에 그 논쟁, 그러한 논의, 사회적 논의 이전에 사실은 그와 상관없이 그 논의가 없더라도 사실 갖추어야 되는 법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사회의 주요 영역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은 이 결혼제도의 내용을 우리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의 논의와는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일단 갖춰야 되는 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제도에 관한 내가 어떤 특정한 주장이 있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을 만들 수 없다, 이것을 반대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두 개의 별개의 논의를 억지로 이제 이어붙이면서 가장 기본적인 사회 원칙조차도 우리가 이미 합의되어 있는 원칙, 헌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원칙조차 나는 부정하겠다라는 논의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헌법에서 기본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부분, 모든 사람이 부당한 차별 당해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을 그렇게 연결시키면서 이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주장은 사실은 근거가 없고 굉장히 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헌법에서 얘기하는 평등권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법률을 만들고 그 법률을 가지고서 그래서 실제로 이게 여러 가지로 적용이 되었을 때 각 사회의 제도들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많은 논의를 서로 해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섞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섞어서 모든 평등에 관한 거 아무것도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부당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사실 출생률, 동성결혼 법제화되어 있지 않은 지금 이미 출생률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여서 왜 우리에게 그래서 그 동성결혼 법제화가 되어서 그 더 떨어질 출산율이 지금 현재 있는 상태도 아니니까 사실 답변하기 귀찮네요. 그래서 다들 그냥 동성결혼 법제화가 되면 세상이 어떻게 변하나요? 동성애자들이 이혼할 수 있게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그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게 되면 동성결혼 법제화가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동성간이라는 이유만으로 결혼을 못하게 하는 건 이건 지금 우리가 차별하고 있는 게 맞구나라고 편견이 사라져서 그래서 동성결혼을 인정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동성결혼 법제화가 되겠죠. 근데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는 그 효과로 즉시 동성결혼이 법제화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 두 개는 법적으로 바로 연결되는 구조에 있지는 않다. 오히려 연결되는 것은 사람들의 편견이 사라지고 세상이 더 평등해져서 그래서 그 평등해진 결과로 동성간이든 이성간이든 그리고 사실은 더 넓게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겠죠.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고 동성결혼이 법제화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동성결혼이 법제화되면 가족의 근본 가치가 무너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것의 똑같은 주장은 예전에 동성동본이라는 혹시 이런 규율이 있었던 걸 기억하시나요? 그러니까 같은 가문, 김씨 아니면 문씨끼리 결혼을 할 수 없었어요. 그때도 똑같이 가족의 근본 가치가 무너지며 똑같이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 어머니, 아버지, 새아버지 문씨거든요. 지금 잘 살고 계세요. 뭐 가족의 가치가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동성결혼 법제화가 되면
일어나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해. 동성 이혼이 늘어난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도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의 가족의 가치라는 것은 혈연 가족 중심, 4인 가족 중심으로 모든 법제화가 되어 있고, 그것을 가족의 가치라고 두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사실 4인 가족, 아버지, 어머니, 딸, 자녀로 구성된 그 가족은 지금 많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대부분 비혼, 대부분은 아니지만 거의 1인 가족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한부모 가족도 많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의 가치, 가족의 혈연 가족 중심은 이미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가족의 가치가 무너진다는, 지금 이미 다 무너져 있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그러한 논의에 답해야 되는 것 자체가 조금 예, 뭐 어떻게 말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전혀 차원이 다른 논의잖아요. 이제 수간이라던가 아동 성애 같은 이제 내용에서 이제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이 부분을 막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대하고의 동의가 없는 여러 가지 폭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관점으로 지금 보게 하는 것인데, 여러 가지 이제 성소수자들도 당연히 사회에 동등한 시민으로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은 그거와 전혀 지평이 다른 논의거든요. 수가이나 소아성애가 이제 동성애, 이성애를 그것은 뭐 막론하고 그 문제는 있는 것이고, 그와 이제 별개로 어떠한 사람이든 부당한 차별 당해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은 당연히 이전에 확립되어 있는 원칙이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마치 이제 두 논의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이제 결부시키면서 논의를 하는 것은 사실은 기존에 이제 사회에서 차별을 안 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성애자이면서 이제 다른 식의 차별 사유가 없는 사람들만이 사회에서 정상적인 시민으로서 존중받아야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그에 해당하지 않는 이제 부당한 차별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법제도의 보호를 받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그냥 반복하고 있는 것이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부당하고 악의적인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간이나 소아성애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끌렸냐 안 끌렸냐가 아니라 합의되고 존중되고 동의된 관계였는가, 이고 이것이 되지 않았으면 성폭력이기 때문에 사실 성적 지향으로 차별을 금지한다라고 하는 것과 수간과 소아성애에서 성폭력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건 다른 이야기. 그러므로 성적 지향을 인정했더니 수간하고 소아성애가 늘어난다는 것은 연결되지 않는, 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말한다는 얘기는 그만하자. 하고 싶습니다. 네. 일단 수간은 이제 동물학대이고, 아동성애는 성범죄이죠. 차별금지법은 범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자라고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제입니다. 수간과 아동성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 사실 차별금지법이 이제 그 법안을 한번 읽어보시면 23 곱하기 4의 형태로 돼 있거든요. 23은 뭐 성별, 연령, 장애, 뭐 성적 지향, 인종, 언어 등등등 이런 23가지의 차별 금지 사유가 있고요. 4개의 영역이 있어요. 고용, 교육, 뭐 재화나 서비스의 이용이나 공급, 그리고 행정 서비스로 돼 있고, 24분 곱하기 4에 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차별로 이제 금지하는지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정말로 이 법이 수간이나 아동성애까지를 뭐 이제 옹호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법안을 한번 차분한 마음으로 쭉 읽어보시면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걸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성적 지향 안에는 수간이 들어가지 않고요. 소아성애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거기와 더불어 똑같이 주장하는 건 1차 다부제가 늘어날 것이다. 똑같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이런 주장은 한국에서만 가짜뉴스로 배포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캐나다에서도 동성결혼이 법제화됐을 때 똑같이 주장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런 식의 주장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까 캐나다에서는 동성 결혼이 법제화됐을 때 수간을 불법화하는 법이 통과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일어났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고 동성혼이 법제화되면 수간이 늘어나진 않습니다. 성적 지향과 수간과 소아성애는 다 다른 개념입니다. 예. 일단은 뭐 형사처벌에 관련된 부분은 어떤 보복을 했을 때만 처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사실이 아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뭐 소아성애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어떤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는 그 자체로 폭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삼는 것인데요. 뭐 동성애의 경우에는 사실은 뭐 자유롭게 서로 간의 의사의 합치에 의해서 사랑을 나누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뭐 평면적으로 놓고 비교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이성애건 동성애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당연히 규율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자유로운 두 사람 간의 어떤 사랑이나 기타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뭐 그 어떤 법도 규제할 수도 없고 또 차별금지법도 이제 그런 정신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뒤는 너무나도 참. 그러니까 사실 폭력이란 것들이 도대체 사람들한테 무엇인지를 그러니까 인지하지 못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니까 우리한테 중요한 또 가치는 어떠한 합의하에 이루어지지 않은 성관계 또 이런 합의를 기반하는 것이 아닌 그런 폭력적인 행위로 이루어지는 성관계가 문제적이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저는 합의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간 또는 아동성애 또는 이러한 그 합의에 기본되지 않은 그런 성폭력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이미 우리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고 그런 규범이나 규칙 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런 오히려 이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떠한 그 과학적인 또는 SM으로 지금 그러니까 하나의 우리한테 그 이야기 되고 있는 섹슈얼리티의 하나의 또 부분일 수도 있는데 형태일 수도 있는데 이것이 합의에 기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좀 저는 이거는 좀 명확하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이 너무 안 돼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런 그러니까 섹슈얼리티 또는 기본적인 성적인 보수성이 너무 강해서 상상력의 나래를 스스로 펼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저는 이제 이런 것은 좀 더 같이 나눠보면서 충분히 이야기하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네. This is incorrect and contradictory to the purpose of an anti-discrimination law, which pushes to allow people to be who they are and practice their beliefs. In Canada, religious activities were not impacted by the protection of LGBTI people under anti-discrimination laws. 사실 차별금지법은 종교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그런 법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설교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제 전도 활동을 한다거나 하는 것을 규율하는 법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어떤 종교기관에서 뭐 학교를 운영한다거나 아니면 고용을 한다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경우에는 뭐 일종의 사회와 접점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렇게 접점이 생겼을 때는 이제 차별금지법의 규율을 받게 된다. 이렇게 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법한 종교 사실 이제 종교의 자유를 우리가 이 법이 제한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도 우리 하나의 사회의 주요한 가치이고 기본적인 보장할 수 있는 권리, 이게 헌법에 명시된 권리인데,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그러면 이제 차별금지법은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법제인데 이것이 서로 어떠한 배치되는 상황이 있을까? 있다고 한다면 종교의 자유를 오히려 너무 과도하게 해석해서 사람들의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게 더 문제적인 것 같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해서 어떤 타인이나 어떤 개인의 그 권한을,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무한정 어떤 자유라고 이해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러한 기본적인 어떤, 우리 안에 이미 합의되어 왔던 그런 기본권을
제한하는 상황 안에서 자유가 포함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저는 충분히 사람들하고 이해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 차별금지법을 더 반대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부 개신교 사람들이 자신들이 이렇게 전도하거나 이거는 종교의 자유인데 라고 할 것인데, 최근에 그런 사례가 하나 있었잖아요. 그 부처님 오신 날에 조계사 앞에서 개신교들이 가서 기도회 같은 행사를 했었다는 거, 이거에 사람들한테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저는 충분하게 이 종교의 자유가 어떻게 오히려 우리 사회의 그런 다양한 종교의 가치를 허물고 있는지, 그런 종교의 자유를 오히려 훼손하고 있는지를 좀 보여주는 극단적인 사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Definitely no. The freedom of religion is protected by the Constitution. What is not protected is hate speech. According to Mexico's legal framework, the freedom to express one's religion can only be subject to the limitations prescribed by law and necessary to protect the fundamental rights and freedoms of others. A similar regulation of this right is found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and in many constitutions around the world. An overwhelming majority of Mexicans belong to the Catholic Church, which still doesn't accept homosexuality. However, the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is a fundamental principle in my country. In Mexico, there is a powerful discourse about the secular nature of the state, and it is politically unacceptable to promote a religious rationale or values for policy decisions. 그 많은 분들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떠한 전도 행위 같은 거, 종교적인 활동 자체가 금지되거나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규제를 받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차별금지법에서 규제하고자 하는 것은 차별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행위를 규제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차별에 해당하는지 안 되는지를 우리가 보는 거죠. 차별에 해당한다라면 당연히 그건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이고요.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종교적 행위는 당연히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차별금지법에서 이제 규제하고 있는 차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네 개의 주요한 사회 영역, 그러니까 고용, 교육, 재화 용역, 행정이라는 영역이에요. 이 영역에서는 사실 누구도 그런 부당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적어도 이 영역에서는 이걸 이제 확인하고 있는 것이 차별금지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여러 가지 종교 활동들은 대부분은 그냥 개인적인 그러한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이 전혀 터치하는 바가 없고 어떤 것을 강제하거나 규제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뭐 교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일어난다라던가 교회에서 어떤 설교를 한다라던가 하는 것은 사실은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이야기를 자율적으로 이제 논의를 하는 것이고,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어떤 차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하지만 그 안에서 사실은 서로 논의를 하고 토론을 함으로써 해결해 나가야 되는 문제인 것이고, 이것을 차별금지법이 이래라 저래라 라고 직접 규율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아까 봤던 주요한 사회 영역,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에서 상사가 어떤 전도 행위를 하고 그런 걸 종교 행위를 강요하고 이것을 따르지 않을 때 불이익을 주고, 이런 것은 사실은 그거 강요당하는 사람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게 이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인 거죠. 그것을 막는 게 차별금지법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차별금지법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이 아니라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법이기도 해요. 그렇게 이제 고용 영역, 교육 영역, 혹은 재화 영역과 관련한 행정, 이런 주요한 사회 영역에서 누군가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서 종교를 이유로 해서 어떠한 사람 차별하는 것은 그 사람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당한 차별을 막아주는 법, 이 차별금지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법이 마치 종교의 자유가 충돌하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이다라는 식의 프레임은 사실은 조금 잘못 잡혀 있는 프레임이고요. 외국에서도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는 어떻게 이 노동자들, 이제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학교에 있는 많은 학생들의
종교를 이유로 부당한 차별 당하지 않도록 할 것인가 이러한 차원에서 이제 학교나 회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차별금지법은 사실은 종교의 자유를 모두 다 같이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역시 법안을 읽어보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금지 사유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종교에 대한 차별이에요. 그래서 종교를 이유로 한 부당한 아무 이제 합당한 이유가 없는 차별로부터 시민 여러분을 보호하는 법이 바로 차별금지법입니다. 그 반대가 아닙니다. I think, I mean, it's indeed again up to Korea. What I would say, if you have a religious belief that prevents having to marry gay couples, that's okay. That you can follow that kind of rule for yourself, but you should not hamper other people to be happy and to judge other people. If they want to marry, it's up to them to follow the love of their life. And if you think within your religious group it's not allowed, okay, that's the rule that you follow within your group, but don't block the happiness of others. Well, I mean, as I explained earlier, I mean, of course there were religious groups who had problems with, well, the equality law was as such not in a discussion like that. It's just indeed if we have these Christian schools who at a certain moment they had, okay, we don't want to have a gay teacher, then we have the freedom of religion and the freedom of sexuality or nationality. I mean, there are a lot of things coming into that play, a freedom of expression. So that there's always a dialogue going there, but I think in generally to expect or respect that everybody's equal. I think that even Christians, they cannot deny that. 네, 이것도 왜곡된 주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동성애는 정상이 아니라는 이제 표현의 자유를 잃게 된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또 공공장소나 교회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얘기하면 또 2년 이하의 징역, 뭐 1,000만 원 이하의 뭐 벌금, 이런 3,000만 원의 뭐 이행 강제금 이런 거를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다. 이것은 악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사실 공공장소 교회에서 단순히 동성애를 죄라고 한다고 해서 이것이 잡혀가는 일은 사실 없습니다. 네,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그리고 차별금지법 그런 내용이 없어요. 네, 법을 보시면 됩니다. 없고요. 그 다음에 목사가 동성애가 죄라는 전단지를 돌리다가 뭐 잡혀갔다라고 이제 그렇게 뭐 자료를 제시하고 그것을 언급되기도 하는데 이걸 조사해 봤더니 이것은 전도 금지 구역에서 전도를 해서 잡혀간 사실이지 차별금지법 때문에 동성애를 죄라고 얘기해서 잡혀간다는 내용은 왜곡된 주장입니다. 위법한 일 안 하시면 돼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든 안 되든 설교를 하시든 뭘 하시든 뭐 종교의 어떤 활동을 하시든 차별금지법 외에 한국에 있는 법을 어기시는 일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차별금지법 때문에 위법한 일이 되는 일은 일단 그 차별금지법과 상관없이 위법한 일을 하시면 안 되는 거고,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그 전에 했던 것들이 갑자기 위법한 일이 된다는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4가지 영역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종교 시설 내에서 종교인이 설교를 하거나 하는 일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이것 때문에 위축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미국에서 차별금지법 만들어져서 목사들이 실제로 이렇게 벌금을 맞았다, 뭐 이 사례 들은 경우가 크게 2가지 경우인데, 하나는 동성결혼 주례를 거부했더니 받았다라고 하는 건 하고, 뭐 전도를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면서 뭐 동성애에 대한 비난을 했더니 뭐 잡혀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첫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 그분이 목사님이긴 한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교회 건물 자체를 예식장으로 등록을 했었어요. 교회로 등록되어져 있는 공간이 아니고 예식장으로 등록이 되어져 있었으므로 이 경우는 목사님이든 말든 예식장 내에서 벌어진 일이어서 재와 용역 서비스 이용이 적용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거랑 똑같은 이유. 그러니까 예식장이 특정 신혼부부들을 거부한 거예요. 주례를 보는 것을. 이것 때문에 저촉된 거지, 목사가 교회에서 왜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거부했냐라고 하는 신앙활동에 의해서 처벌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고, 길거리에서 얘기한 것 같은 경우에 한국에는 그 법이 없는데 외국에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가 지나다니는 길에서 특정 종교를 특정하게 이야기 전도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잡혀간 거지, 동성애 이야기를 했더니 동성애를 자를 뭐라고 하다니 넌 차별 행위를 했어 라고 해서 잡혀간 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차별금지법은 표현의 자유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법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이런 표현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은 자기가 다니는 회사에서 뭐 성소수자가 어쩌고 저쩌고, 또는 이주자가 어쩌고 저쩌고, 장애인이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했을 때는 사실은 이 고용 영역에서 그런 표현이 발화가 되게 되면 사실 그 당사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차별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특정한 그런 영역에서 어떤 발언이 있었을 때는 차별금지법에서 일종의 차별적 괴롭힘이라는 형태로 규율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떤 영역을 벗어나서 뭐 거리에서라든가 뭐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표현, 뭐 SNS에서 이야기되는 표현, 이런 것들을 차별금지법이 직접 규율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면은 막 떠들어도 되는 거냐, 차별금지법 그런 거 규율하지 못한다니 실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 실망스러운 일일 수는 있지만 사실은 모든 영역을 다 금지하고 규제해서 법의 효과를 꼭 거둘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영역들, 이것만큼은 규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영역에 한정해서 차별금지법이 적용되는 거고, 기타 영역들, 예를 들면 거리에서 막 차별적인 발언들을 막 하는 사람 어떻게 할 거냐,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차별금지법이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향을 주는 건데, 다만 법으로 직접 금지하는 형태로 접근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왜 이렇게 정반대로들 알고 계실까요? 네, 차별금지법은 국민들의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권리,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자유를 훨씬 더 크게 만드는 법이고요. 그러니까 인권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시민으로서의 권리라고 하는 건 제로섬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권리를 지킨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권리가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특히나 자유나 평등에 있어서는 훨씬 더 그렇고요. 성소수자들이 성소수자로서 사랑하고 살아갈 권리가 증폭된다고 해서, 보장된다고 해서, 증폭도 아니죠. 지금은 차별받고 있으니까요. 보장된다고 해서 이성애자들이,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사랑하고 살아갈 권리를 보장받는다고 해서 이성애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축소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동성애자를 차별하지 않으면 이성애자는 살아갈 수 없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동성애자는 동성애자대로 인간답게 살아가고, 이성애자는 이성애자대로 인간답게 살아가자라고 하는 모두의 권리를 보장하자라고 하는 법입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해치지 않습니다. At the moment, it's not a freedom of speech that everybody can express what they have. That is always indeed. It's more about hate speech that comes into mind over there. If you blame people because of they have different, they love different people, or that would be a point of discussion, I think, and not kind of unacceptable. So I mean, but it's something also being discussed in the Netherlands, because please don't think that we are there yet in the Netherlands, but I hope that in the Netherlands indeed we discuss these kind of things, and of course there's a lot of arguing and all that, but there's also general acceptance that we are equal for the law and that we have to respect everybody, no matter where he comes from, what he believes, or who he loves. 그것도 방금 좀 종교 자유와 비슷한 맥락인데, 그러니까 저는 표현의 자유라고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어떠한 무한정한 자유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짚어야 될 것 같고, 또 오히려 그래서 그런 표현의 자유로 인한 그 개인에 대한 어떤 명예훼손이나 다양한 또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오히려 타인의 자유를 침범하는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특히나 소수자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소수자의 존재를 오히려 폭력적으로 언어하고 그런 표현하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사실 차별금지법으로 어떤 규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것은 없지만 사실 이러한 것을 조장하는 그런 기본적인 어떤 광고나 또 방송에 대한 문제점 등은 차별금지법에서 규율을 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런 지점에서 표현의 자유를 오히려 더 우리가 누릴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차별금지법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그러한 자유 자체를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상황 안에서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오히려 우리가 더 그 가치를 사회적으로 잘 활용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이 다양성의 가치랑 우리가 같이 누려야 할 이 어떠한 공간 안에서, 어떠한 사회 안에서 그러한 자유를 누구 하나만은 개인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같이 누릴 수 있게 하려면 결국에는 표현의 자유에서 오히려 그러한 가치나 원칙, 평등 원칙을 제한시키는 그러한 부분들은 규제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도 좀 들고, 그 규제의 방침을 그러한 어떤 처벌의 형식이라기보다는 스스로 좀 더 소자와 관련한 다양한 어떤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 방안, 이런 것들을 마련함으로써 스스로가 그것들을 깨우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는 게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어떠한 성소재에 대한 여러 가지 극단적인 혐오나 그런 혐오 표현 등을 대해서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표현하고 싶은 표현이 이거잖아요. 동성애는 죄이다. 근데 차별금지법 자체는 동성애 찬성법이 아니거든요. 다 가짜뉴스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다 동성애예요. 동성애 에이즈. 근데 사실은 동성애는 죄이다라고 얘기해서 표현을 한다고 해서 광장에 나가서 동성애는 죄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때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잡혀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은 개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이 아니라 계속 말씀드렸지만 교육기관, 공공기관, 대기업들에서 채용 등의 불이익을 줬을 때 그 기업들에게 벌금을 매길 수 있는 정도의 형법이 아니라 일반적인 법이지, 개인의 차별을 하자는 이야기를 공공장소에서 얘기를 한다 해도 사실은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법은 사실 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저는 차별금지법 말고 혐오 표현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혐오 표현을 강제하는 조항이 들어가야 된다고 오히려 저는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Well, that's not true. In Mexico, we are a full democracy. It is not possible to punish the manifestation of ideas because this would lead to a contradiction with the sacred principles established in our constitution. Our law to prevent and eliminate discrimination is not incompatible with the freedom of speech, which is also protected by our constitution. On the contrary, our regulatory framework guarantees the freedom of speech, the freedom of any person to express ideas, if those actions do not interfere with the enjoyment of fundamental rights and dignity of other citizens. Giving an opinion which may be scientific or hypothetical about certain persons or persons doesn't constitute a crime, but inciting hatred or violence against certain groups cannot be accepted. 표현의 자유를 전혀 제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표현을 하는 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도 여전히 자유가 있죠. 근데 본인의 입 밖에 나온 말에 대해서 책임은 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하실 수 있는데 그 말이 잘못된 말이라면 책임져야 되겠죠. 그래서 책임을 질 말을 하셨으면 책임을 지는 것일 뿐입니다. 네, 누군가를 굉장히 모함하거나 굉장히 모욕을 주거나 하는 말을 하면 지금도 차별금지법과 상관없이 처벌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과 연결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이거는 차별금지법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한 말에 내가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냐의 이야기일 뿐이어서요.
헌법에서는 여러 가지 기본권을 보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기본권이 서로 약간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충돌하는 것이 가장 최대한 조화롭게 조화를 이루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이 여러 가지 법들이에요. 차별금지법도 그러한 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누군가가 여성이란 이유로 어떤 불이익을 준다라는 게 그냥 내 자유야. 이건 내 자유를 행사하는 거야. 이렇게 이게 마치 그 사람의 어떠한 자유를 행사하도록 보장이 되어야 될 행위인 것처럼 말하는 거 부당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때 모든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걸 가지고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의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그 자유가 다른 사람을 차별하거나 다른 사람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 그러한 법률이 필요하고, 그게 이제 차별금지법이거든요. 차별금지법은 무엇이 차별인가를 이렇게 정의하면서 어떤 경우는 차별에 예외해당하는가를 같이 정해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의 기본권이 최대한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이제 그 기준선을 같이 합의하는 것이 차별금지법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차별금지법이 생기면 사실은 뭐 표현의 자유, 내가 그만큼 자유롭게 말하지 못하게 되는 거 아닌가, 나의 행동이 제약되는 거 아닌가라고 말하지만, 당신의 이제 말이나 행동이 사실 차별금지법에 따라서 차별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이제 지금까지 허용되어 왔던 게 사실은 잘못되었던 거예요. 성희롱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성희롱에 관한 이제 개념이 처음에 한국 사회에서 등장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니 그럼 농담도 못해? 직장에서 사실은 서로 이제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농담도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성적인 이해가 들어갈 수도 있고 하는 거지, 그걸 다 성희롱이라고 이름 붙이면서 못하게 하는 게 말이 돼? 이렇게 사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농담 한마디에 뭐 벌금 얼마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선정적으로 이제 그 광고가 되기도 하고, 많은 특히 이제 상사의 지위에 있으신 분들이, 갑의 지위에 있으신 분들이 나의 행동을 제약하는 그런 개념이다. 이건 부당하다. 나는 이렇게 행동할 자유도 없냐. 이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그렇게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자유롭게 성적인 농담을 하고 성적인 어떠한 행동들을 하고, 그게 상대방은 사실 너무 싫고 피해가 되고, 그것 때문에 직장에서 여러 가지 차별을 경험하는 것 같은 그 경험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방치되었던 것, 이게 잘못되었다라는 거 모두 다 알고 있잖아요. 차별의 문제도 사실은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지금까지 차별에 사실 해당하지만, 이것을 차별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그냥 참고 혹은 피하고 어떻게든 그런 상황이 안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차별 행위들을 그냥 자유롭게 거리낌 없이 했던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제기를 받지 않고, 사실 이러한 상황이 잘못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시정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의 그런 행위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사람들은 답답할 수 있어요. 내 행동이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 되지 않았던 행동들이 제약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 우리 모두의 평등권을 같이 보장받기 위한 기준이다라는 것을 사실 같이 배우면서 이제 습득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차별받는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 사실은 내가 거리낌 없이 차별을 해왔지만 내가 모르고 있었던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우리 둘 다 거기에 우리 둘 모두에 사실 다들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기준서를 같이 함께 학습하고 그런 차별을 없애나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지금 사회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때의 기준선이 이제 차별금지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차별금지법이 어떠한 그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 어떠한 그 기본권을 제약한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이제 그렇게 그동안 자유롭게 행했던 행동들 중에서 차별에 해당하는 것들은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차별인 줄을 알고 고쳐나가자라는 이제 기준을 제시하는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